저희 집에 이제 첫째가 올해 중학교 들어가고요. 둘째가 5학년 되고, 셋째가 2학년 되고, 넷째가 7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다니죠. 그래서 뭐 저는 원래 이제 대입 전문가 뭐 이런 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됐는데 요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게 돼요. 일단 그 수학이 옛날 수학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의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활동과 경험 속에서 익히게 하자.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카드에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토리텔링 수학을 그냥 활동, 액티비티 수준에서 하고 그걸로 끝내요. 혹시 평가를 한다 해도 얘네들이 게임이라는 액티비티를 잘 하고 있나 선생님이 옆에서 보면서 평가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토리텔링 수학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걸 다 모두 문자 언어로 된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가 이제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경험을 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4줄, 5줄짜리 문제가 나와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그걸 문자 언어로 읽고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내가 옛날에 수학 배웠을 때보다 뭔가 달라지고 어려워졌네? 라는 느낌이 들지만 교과서가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특히 다른 집 애들은 다 그걸 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이제 아이를 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업계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이제 각종 마케팅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건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교과서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요즘 그런 거 좀 해보려고 좀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아이가 이런 거는 한 2년, 3년 지나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가 좀 잘못된 거니까 너무 공포심 가지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옆에서 애 그렇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라고 이런 옆집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옆집 엄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옆집 엄마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사실 그 수도 없이 많은 학생, 학부모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강남 엄마들 그 정보력 좋다는 말을 안 믿어요. 왜냐면 저도 많은 강남 엄마들을 만나봤는데 나름 그 정확하고 괜찮은 정보와 제가 보기엔 진짜 쓸데없는, 심지어는 틀린 정보를 막 뒤섞여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맑은 물하고 꾸정물하고를 섞어 놓으면 이게 꾸정물이 되는 것처럼 결국 이 엄마가 알고 있는 정보가 완전히 잡탕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별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세대 차를 일단 인정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애 키우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물론 이제 경쟁이 심하기도 하지만 세대 차이가 극심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100년 걸릴 일을 우리나라 한 20년, 30년 만에 해버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고 키우시면 안 돼요. 문화적으로는 이게 두세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증손자, 증손녀예요. 옛날 관념으로 애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효자, 효녀의 기준이 뭐냐? 제가 요즘 학부모 강연을 하면 꼭 드리는 말씀이 효자, 효녀의 기준은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효자, 효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한테 얘기하면 갸우뚱하십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래요. 근데 한 중학생 정도 된 이 엄마들한테, 그 자녀들 둔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왜? 초등학교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쯤 되면요, 야, 너 하고 싶은 건 뭐 있냐? 그러면 없어요. 되고 싶은 건 뭐니? 그럼 없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모티베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 마음, 뭐 되고 싶은 뭐 생각 이런 것들이죠. 뭐 배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예요. 실제로 이게 뭐 네가 수학을 좋아하느냐라고 질문한 49개국 학생들한테 질문한 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답한 비율이요 49개국 중에서 49등이에요. 수학이 48등이구나. 그리고 과학이 49등입니다. 수학, 과학 두 과목을 조사했는데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저하게 모티베이션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초등학교 때 겪어요. 이건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나 교육과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제 사교육업계의 어떤 유혹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엄마들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은 영어 사교육만 시켜요. 그것도 그냥 막 이잡듯이 애를 막 쪼아가지고 시키는 영어 사교육 기관은 안 보내요. 아이 이 개인에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명한 데를 안 찾아다녀요. 애한테 맞는 데를 찾아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숙제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학원 중에서 숙제를 제일 안 내주고 또 심지어 그것도 안 해가지고 이제 학원에다 우리 애 숙제 안 나가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지나가게 해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영어는 많은 시간을 노출하면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튕겨나거나 영어에 대해서 울렁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뭐 학원을 택할 수도 있고 학습지를 택하기도 하고 뭐 요즘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하여튼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흥미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집 애들은 여태까지 학교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빼놓고는 문제집을 한 권도 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집 푸는 게 그게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집을 풀면요, 그 단원의 점수는 올라가요. 근데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그 다음 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푼다는 건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냐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느냐를 오늘 테스트를 하고 내일도 테스트해보고 모레도 테스트해본다고 해서 그릇의 사이즈가 커지냐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어서 이 단원 점수를 올려놔도 그 다음 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이 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릇의 사이즈는 그대로거든요. 그럼 이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는 교육이 뭐냐? 이게 이제 이른바 역량 교육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지식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역량을 키우는 기초 교육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역량 교육은 역시 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책 다 샀으면 진짜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많은 부분을 중고로 사거나 어디서 얻어오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집에 가면 자기 전에 요즘 이제 셋째, 넷째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눕혀놓고 책을 한 권이라고 해서 너무 길면 중간에 접어놓고 내일 또 읽어줄게 하고 이제 내일 또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면 이제 모레 읽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 아빠한테 좀 얘기를 하세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누워서 한 10분, 15분 책을 읽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의외로 아이들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 집은 뭐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뭐 이야기책을 보기도 하고 뭐 지도나 도감이나 뭐 이런 걸 보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그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는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몇 점 받는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애들 1학년, 2학년 때 막 50점, 60점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100점 비슷하게 받거든요. 90점대로 받거든요. 근데 문제집은 수학 빼놓고는 한 번도 안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냐를 재는데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는 다양한 경험과 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전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독서 활동. 책을 부담 없이 그러나 친숙하게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꾸준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효자연의 기준은 바로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내가 뭐가 하고 싶다, 뭐에 관심이 많다 이런 아이로 만들어내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 성공인 겁니다. 몇 점 받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